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HR 레시피 시간입니다. 저는 강미성 농사. 저는 장내석 농구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농사님 오랜만입니다. 네. 잘 지내셨나요? 네. 그럼 오늘의 주제는 어떤 주제를 가져오셨나요? 그 가사 근로자 있잖아요. 네. 가사 근로자도 노동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네. 알아보고자 합니다. 네, 우리 지금 노동법 근로기준법에 보면 네. 가사 근로자는 적용 범위에서 빠져 있죠. 맞아요. 네. 네. 그러면 이제 가사 근로자도 이제 보호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은데 네. 어떤 내용이 있을까요? 지금 고령 사회잖아요. 그래서 네. 고령 인구도 많고 또 이제 맞벌이 인구도 많다 보니까 네. 이제 가사 근로자가 굉장히 소중합니다. 네. 참고로 저희 할아버지도 네. 혼자 90이 넘으셨는데 혼자 지내시거든요. 아. 그러니까 이제 가사 근로자가 꼭 필요해요. 네. 밥을 혼자 해 드실 수가 맞습니다. 없으니까. 네. 맞벌이 부부도 마찬가지고요. 네. 그래서 이제 가사 근로자는 굉장히 소중한 존재인데 네. 반면에 말씀하신 것처럼 노동법의 보호를 못 받았어요. 네. 그러니까 뭐 최저임금도 적용이 안 되고 근로시간, 휴게시간, 휴일 다 적용이 안 됐죠. 네. 거기다가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심지어 일하다 다쳐도 산재보험의 적용도 못 받았단 말이에요. 네. 어떤 40대 남성이 네. 그 가사 근로자한테 6개월 동안이나 네. 그 향정신성 의약품인 졸피뎀 있죠. 아, 네. 그거를 커피에 타먹인 다음에 성추행을 하는 사건도 있었다 그래요. 정말 끔찍한 사건이네요. 네. 네. 이렇게 가사 근로자를 보호할 필요성은 굉장히 높은데 네. 그렇다면 가사 근로자들을 보호할 방법이 전혀 없는 건가요? 아니요. 그래서 이제 벌써 작년인데요. 네. 2022년 6월 16일부터 네. 가사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미 시행되고 있었군요. 네네네. 그래서 이제 가사 근로자들에 네. 대해서 이제 최저임금도 적용이 되고요. 네네. 그 다음에 4대 보험도 의무적으로 적용이 됩니다. 네.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그 가사 서비스의 내용이나 네. 임금, 뭐 근로일 등을 적은 근로계약서도 이제 작성을 해야 되고요. 네. 또 다른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유급 휴일 그리고 휴일. 우리 연차휴가 있잖아요. 네네. 그것도 적용이 됩니다. 네. 그리고 특이한 점이 있는데요. 네. 최소 근로 시간이 있어요. 최대 근로시간이 아니라 최소 네. 일주에 15시간 이상은 해야 된다. 왜냐면은 네. 이제 휴게 시간을 너무 많이 잡아서 네. 그렇게 되면은 최저임금이 적용이 돼도 임금 자체가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네. 최소 일주에 15시간 이상은 일을 시키세요 하는 것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가사 근로자를 위한 법률이 시행이 되고 있는데 네. 그렇다면 이 법의 어떤 한계점이라는 게 네. 있는지 네. 궁금합니다. 일단 적용 대상이 문제인데요. 네. 고용노동부의 인증을 받은 가사 서비스 제공기관 소속이어야 됩니다. 네. 근데 사실 가사 서비스 인증이 네. 이제 법적 의무는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번거로우니까 그런 거 인증 안 받겠다 이럴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네. 현재까지는 대부분이 이제 직업 소개서라든지 네. 아니면은 어떤 플랫폼을 통해서 개인 대 개인을 통해서 고용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네. 이때는 기껏 만들어 놓은 가사 근로자의 보호에 관한 그런 법률이 적용이 안 됩니다. 예. 네. 이렇게 대상 범위에 대한 한계뿐만 아니라 또 다른 한계도 있을까요? 네, 일단은 그 근로기준법에 우린 뭐죠? 주 52시간의 근로시간 한도도 있고 네. 휴게 시간도 의무 부여가 있는데 네. 그게 적용이 안 돼요. 네. 왜냐면은 기본적으로 이제 근태 관리가 어렵다는 한계를 인정한 건데 그렇다 네. 보니까 법 내용 안에도 입주 가사 근로자에 대해서는 특례 규정이 적용돼서 근로시간을 근태 관리를 할 수 없을 경우에는 네. 그냥 그 근로계약서 있잖아요. 거기에 정해진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실제로는 근로계약서를 어떻게 작성하느냐에 따라 임금도 달라질 수 있고 네. 이제 그런 문제가 있죠. 네, 이런 다양한 한계들이 있는데 조속히 이런 한계들이 해결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그렇다면 우리나라 말고 어떤 다른 나라에 대한 가사 근로자에 대한 보호는 어떤지가 궁금합니다. 일단 대표적으로 영국 사례가 있는데요. 네. 영국은 특이하게 이제 지역 사회에서 도움을 주는 거예요. 그 지자체별로 네. 이제 아동 수라든지 네. 그 다음에 노인의 수를 파악해갖고 그거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을 한대요, 업체에다가. 네. 그럼 업체는 그 지원금을 받아서 직무 교육을 열심히 하는 거죠. 그래서 더 양질의 그 가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네. 그리고 가사 근로자도 그걸로 인해서 그 지원금을 받아서 이제 근로 조건이 어느 정도 보장이 되는 거죠. 네. 그런 게 있고, 네.
또 다른 나라는 이제 미국하고 스위스가 있는데요. 네. 2010년부터 이제 가사 근로자에 대한 그런 특별법이 제정이 됐다 그래요. 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최저임금도 적용이 되고 또 그 초과 근로에 대한 수당도 적용이 된다 그럽니다. 네, 네. 네, 그러면 이제 다른 국가들도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아시아 네. 국가나 유럽 국가가 있을까요? 네. 일본하고 홍콩 같은 경우에는 네. 그 노동관계법, 우리를 지금 근로기준법이죠. 네. 거기에 가사 노동자가 포함이 돼 있대요. 아, 이미 포함이 되어 있군요. 네, 그게 이제 다른 거고 네. 또 프랑스하고 벨기에 같은 경우에는 아예 그 가사 사용인 사용자 연합하고 네. 근로자 연합하고 이제 단협을 하는 거죠. 아, 네, 그래서 협상에 의해서 네. 근로조건이 체결이 되니까 아. 더 보장이 되겠죠. 네. 그렇게 다른 나라에서는 이제 가사 근로자 보호에 대한 많은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네. 우리나라도 이렇게 소중한 가사 근로자분들을 위한 보호가 더 많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일 중요한 거는 일단 모든 가사 근로자 분들이 네. 이 최소한의 가사 근로자 법을 적용받는 게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네. 그 혜택을 자꾸 늘리고 네. 사실 그 인증을 받는 걸 좀 의무화 해가지고 그리고 우리 소비자들이 최대한 그 인증받은 기관에 소속된 가사 근로자를 이용하는 게 네. 제일 이 가사 근로자들을 보호하고 네. 우리도 그런 양질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결국엔 가사 근로자분들도 근로자잖아요. 그럼요. 네. 네. 그래서 그에 따른 적절한 보호를 받기를 바랍니다. 네. 네, 그러면 오늘 HR 레시피 여기까지이고요. 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댓글까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다음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